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예전에 텍스트 타이틀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뭐 부상이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응용하게 되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아마 표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텍스트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17인지 2018부터 생긴 create type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이외에 혹시라도 이제 특정한 문자 형태가 돼 있는 뭐 디자인된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일러스트 EPS 파일이라든가 AI 파일 요걸 이용해서 불러들여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마야의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타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가장 처음에 텍스트 입력할 인풋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틀 애니메이션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뭐 바로바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대로요.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제너레이트, 지오메트리, 텍스처링, 애니메이션 이렇게 몇 개의 탭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까 전에 만든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 간격이라든가 뭐 얼라이먼트라고 정렬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 아니면 왼쪽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폰트 사이즈가 있어서 뭐 이거는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게 되면 뭐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굳이 조정을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보게 되면 타입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렇게 한자 한자씩 텍스트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이거를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터로 위치를 조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 그 다음에 여기는 매니플레이트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독특한 형태의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생성되는 방식에 대한 걸 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원래는 텍스트가 커브로 생성이 돼서요. 그거를 뭐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베벨을 적용해서 이 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타입에서는 이렇게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 밑에 뭐 알아둬야 될 부분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커브 레졸루션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브가 처음 생성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낮게 되면 이렇게 각진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너무 높아도 뭐 이렇게 비효율적인 형태니까 뭐 굳이 건들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좀 직관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걸 보게 되면 여기 가장 처음에 extrude extrusion, 네, extrusio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두께감을 주는 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 커브 형태가 어떤 식으로 extrusion을 하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선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둥근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enable extrusion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extrude offse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잘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형태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extrude distance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ffset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형태감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는 뭐 적용 안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기본 형태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베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베벨. enable 베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 경계 부분을 이렇게 깎아줘서 형태를 이제 변형해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주고요. 밑에 보게 되면 형태감, 둥근 형태감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꺾여있는, 여러 번 꺾여있는 계단 형태의 모양인지,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옵셋,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하려면 안쪽으로 파여있는 형태감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원하는 형태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오메트리. 그리고 이제 텍스처링은 말 그대로 이 블린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텍스처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줬고, 이거를 아까 전처럼 이 T부터 N까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다가 점점 하나씩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요. 애니메이션 항목에 여기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주면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는데, 캐릭터, 월드,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릭터는 말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씩, 월드라고 하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하나하나씩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미니까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셋 키가 있고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되는 부분엔 로테이트라고 하는 게 Y축으로 90도만큼 꺾여 있는 상태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 부분에 이 상태로 셋 키를 해주고요. 120프레임일 때는 이게 돌아가 있는 상태,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돌려주고 셋 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랜덤하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글씨를 만들어주는 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딜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딜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요 랜덤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딜레이 프레임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말 그대로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의 딜레이 값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얘부터 시작해서 50프레임, 50프레임은 아니겠죠. 이게 뭐 정확한 이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50이라고 하는 그 단위 50프레임이네요. 그러고 보니 두 개 간에 50프레임의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프레임 이렇게 이 T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0인 상태다 라고 하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동일하게 다 전체를 한꺼번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0인 상태에서 100인 상태에서 키를 주고요. 120프레임에 0의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시작은
하나씩 뒤집어지게 되고요. 나중은 이렇게 전체가 다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형태감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랜덤마이즈 딜레이를 하게 되면 그 랜덤성을 좀 부여해서 약간은 불규칙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랜덤 시드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게 일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E라고 하는 것과 여기는 O라고 하는 게 아니지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돌아가게 되는데 이건 플레이할 때마다 항상 동일합니다. 이걸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랜덤 시드라고 하는 걸 돌려주게 되면 어떤 걸 랜덤 그 변수에 대한 그 수치값을 뭐 시드라고 해서 규칙 어떤 그 랜덤에도 약간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걸 좀 바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도 랜덤 시드도 만약에 키를 준다라고 하면 막 이상하게 돌아가게끔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틱틱틱틱틱 돌아가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키 값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니까 뭐 이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괴기스럽게.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이건 없애주고요. 브레이크 커넥션 여기서 없애주고요. 위치값과 회전값과 스케일 값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케일 값을 X하고 Z에다 키 값을 0을 주고 셋 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두께감이 생겨서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약간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 텍스트가 실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베벨이라고 하는 거 사용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 구성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베벨을 없애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와서 베벨을 꺼주면 그런 문제는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일이 하나씩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T자 움직여주고 근데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심플하게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시드라고 하는 걸 조정하게 되면 돌아가는 정도를 바꿀 수 있고요. 만약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딜레이에 리버스 오더를 하게 되면 기존의 방향성과 반대로 이렇게 N부터 시작해서 T로 가게 됩니다. 이걸 체크 끄게 되면 N은 안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뒤집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메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커넥션 메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메쉬라고 하는 거 이걸 이용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 애니메이션 항목이 이 메쉬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그다음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우선은 이렇게 크리에이트에 타입이라고 하는 것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